2011년 10월의 어느 날, 그날도 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 그저 그림 그리는 게 좋고 이를 천직으로 여기는 나는 지인들의 권유로 오지마을의 벽화 그리기 작업에 참석하고 있었다. 작업에 참여한 지 한 달째, 나는 전북의 농촌마을로 갔다. 부모님의 고향이자 어릴 때의 추억이 담긴 지역에서 작업을 마친 후 난 홀로 하루 이틀 정도 더 머물기로 했다. 난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아름답게 물든 절경을 사진으로 담았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그림보다 아름답던 풍경이 부슬비로 젖어 있었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난 서둘러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이장님과 어른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려는데 S 할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다. 할아버지 옆에는 90년대 중후반에 볼 수 있었던 미니버스인 사이코러스가 대기하고 있었다. 어이, 화가 양반. 버스는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돼. 날도 구준데 타. 응? 시내까지 태워줄게. 에이.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어르신, 이 차 굴러가긴 합니까? 에헤이, 아직 멀쩡해. 어서 타라고. 난 어르신들과 함께 고물버스에 올라탔다. 남다른 엔진 소리를 자랑하는 고물버스 덕분에 난 한쪽에 널브러진 안전벨트를 채웠다. 버스가 마을을 벗어나 도로에 진입하자 안개가 옅게 깔리더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짙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런데 버스가 힘겹게 오르막길에 닿는 순간 갑자기 시야가 뒤집히더니 큰 충격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바닥에 하얀 연기들이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다. 여긴 대체 어디지? 난 사람들과 함께 무작정 앞으로 걸어갔다. 그때 멀리서 노랗게 바랜 코트를 입은 창백한 얼굴의 사내가 다가와 큰 소리로 외쳤다. 자, 우왕좌왕 하지 말고 앞으로 가면 됩니다. 앞에 있는 행렬을 따라가세요. 그 말에 모두들 끝없이 펼쳐진 하얀 벌판을 걷기 시작했고 난 사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대체 여긴 어딥니까? 모두들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가보시면 압니다. 아니,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걷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나는 사내가 가리킨 방향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걸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바닥에 하얀 안개가 시야를 가렸고 잠시 후 정원 하나가 보였다. 온통 하얀 대리석의 벽과 기둥,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철문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고풍스러운 자태로 나를 반겼고 난 그곳에 빨려 들어가듯 매료되었다. 철문 안으로 들어가자 영리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풍성한 장미로 꾸며진 정원이 보였다. 빨강과 노랑, 푸른빛의 최고급 장미들이 순백의 세상을 물들이며 길을 안내하는 듯 했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왔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 소리는 장미들 사이에서 들리고 있었다. 장미들이 말이라도 하는 것일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놀라고 있을 때 멀리서 넓은 공터가 보였고 난 그곳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장미 정원을 벗어나자 중앙에 커다란 분수대가 있는 원형의 공터가 보였다. 공터 역시 잘 정돈된 장미와 정원수로 꾸며져 있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뒤를 돌아보니 장미꽃으로 만든 관을 쓴 하얀 원피스 차림의 소녀가 미소를 띤 얼굴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꼬마야, 여긴 대체 어디니?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온 거지? 여기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이야. 기다리는 장소랄까? 근데 아저씨는 지금 안 와도 되는데 이상하네? 등 뒤에 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나는 재빨리 등 뒤로 팔을 허우적거렸고 그러자 가느다란 실 같은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다.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당신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야. 지금부터 어떤 길을 가느냐에 달렸지. 실이 이어질 수도, 영원히 끊어질 수도. 넌 대체 누구야? 나는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어. 그럼 나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아저씨는 정말 특이해. 실이 아직 남아서 반짝이긴 하는데 이상하네?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럼 잡혀가고 말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원 밖에 있는 문으로 가야 돼.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봐. 소녀는 손으로 어떤 곳을 가리켰다. 그곳에 가면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글쎄, 선택은 아저씨가 해야지. 거기 가면 큰 사람들이 안내해 줄 거야. 큰 사람들? 그 말을 끝으로 소녀는 뒤쪽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다. 아저씨는 아직 무겁지 않으니까 다시 여기에 돌아오지 마. 그렇게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고 눈을 떠보니 또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3색의 풍성한 장미와 정원수로 꾸며진 곳은 마치 로마의 콜로세움을 연상케 했고 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서 있었다.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들이 섞여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처음에 보았던 긴 코트를 입은 사내들이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같이 버스에 탔던 2명의 할머니와 그 버스를 운전했던 S 할아버지였다. 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은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3명의 어르신들의 하반신은 희미하게 보였고 무표정한 얼굴에는 슬픈 기색이 감돌았다. 어이, 화가 양반.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는 나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후 사내들의 안내를 받으며 2 할머니들과 함께 유유히 사라져버렸다. 그때 6명의 사내들이 나에게 다가왔고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이 말을 걸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정원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세요. 나는 6명의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떠보니 난 순백의 공간 속에 있는 하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당황할 틈도 없이 눈부시게 밝은 노란 섬광이 번쩍이며 정면에 무언가가 나타났다. 자세히 보니 왼쪽에는 빨간색, 가운데에는 크림색, 오른쪽에는 푸른색의 장미로 각각 장식된 울타리 문이 보였다. 난 그 3개의 문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때 몸 전체가
태양처럼 번쩍이는 거대한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 성별을 알 수 없는 왠지 포근하고 따스한 느낌의 형상은 다정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아직 때가 아닌데 남의 업보까지 짊어지려고 하다니 힘든 길을 왔구나. 네? 살면서 자신의 덕을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왔구나. 그리 무겁지 않은 삶을 살았어. 대체 당신은 누구요? 나? 나는 존재하기도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것이지. 당신은 신입니까? 뭐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지.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삶이 더 남은 당신이 휘말려 버렸구나. 그러면 난 이제 죽는 겁니까? 지금 내가 보인다는 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당신은 아직 때가 아니야. 게다가 덕을 많이 베풀고 희생도 많이 해왔어. 그때 문득 지금까지도 꾸준히 하고 있는 헌혈과 크고 작은 기부,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이 떠올랐다. 평소에 항상 양보하고 베풀면서 주변 사람들을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생활을 했던 부분을 덕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일까? 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에게는 아직 실의 생기가 남아있어. 스스로 끊은 것도 아니고 단순한 착오이니까 이제 그것을 다시 붙여주려고 한단다. 앞에 보이는 세 개의 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렸어. 환생을 할지, 아니면 지금의 삶을 이어갈지, 아니면 처음으로 돌아갈지 말이야. 그 선택은 오로지 네 몫이다. 더 이상 이곳에 오래 머문다면 기회는 없으니 어서 선택하려무나. 그 말을 끝으로 세 개의 문이 아지랑이를 뿜어대며 앞쪽으로 다가왔고 난 크림색 장미로 장식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의 입구에 다다를 때쯤 난 뒤를 돌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그대의 운명은 이대로 계속 이어지려나 보군. 무사히 돌아가거든 앞으로도 그 삶을 계속 이어가거라. 등 뒤에 있는 그 존재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 말을 끝으로 심한 두통이 느껴졌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마치 부처와 비슷한 형상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환자분! 눈 뜨세요. 정신이 들어요? 여긴 어디지? 익숙한 눈부심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고 가는 이곳은 병원인 것 같았다. 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난 어디론가 이동했다. 환자분은 이틀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심박동수가 불안해서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나는 사고 처리를 담당한 형사분에게 자세한 상황을 들을 수가 있었다. 오르막길을 오르던 버스는 짙은 안개 때문에 앞바퀴가 길에 빠지며 논두렁으로 추락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운전을 하셨던 S 할아버지와 같이 타고 계셨던 할머니 두 분은 돌아가셨다고 했다. 유일한 생존자는 나와 다른 할머니 두 분이셨는데 내가 만약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더라면 버스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비록 가벼운 골절과 찰과상만을 입었지만 난 출혈이 심한 상태로 의식을 잃게 되었고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난 것이다. 그럼 그때 S 할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하다 하셨던 것도. 난 돌아가신 세 분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다. 그리고 그날 하늘에서는 계절에 맞지 않은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난 내가 살고 있는 인천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일주일 만에 무사히 퇴원하게 되었다. 이런 내 이야기를 들은 가까운 지인들은 반신반의하는 듯 했다. 난 이 일을 기점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덕을 쌓으며 그렇게 살아가자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다.